플랜트 쪽으로 좀 진로를 생각을 하고 있으셨어요? 운명이 이끌어서 왔죠. 아,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신가요, 공부를? 그런 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금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 조선해양 플랜트 협회에 다니고 있는 김미정 대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대한타이어 산업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정학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각 협회에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조선과 타이어에 대한 상식을 좀 알아야 된다고 사이트에 또 적혀 있더라고요. 잘 알고 있나? 한번 상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. 최초의 증기기관 선박인 클레몬토가 만들어진 시기는 18세기 말이다. OX. 증기기관 선박 네. X. 왜 X일까요? 잘 모르겠는데. 일단 X 맞긴 했습니다. 네. 네. 타이어 마모 한계는 1.6mm다. OX. 맞습니다. 마모 한계선을 넘어서 타이어를 쓰게 되면 트레드라고 하는 타이어 표면이 맨들맨들해지거든요. 그 이상 타이어를 사용하시면 위험합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을 할 건데요. 각자 본인 협회의 주요한 업무들에 대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? 저희 한국 조선해양 플랜트 협회에는요, 지금 현재 4개의 팀이 있는데요. 조선 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업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요. 주로 하는 일은 뭐 산업 동향 분석, 시장 동향 조사, 그리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일에 대한 기획 업무나 조사 업무 하고 있고요. 그와 더불어서 뭐 선박 R&D 지원, 인력, 양성이나 교육, 그리고 또 환경이나 노사 안전 이런 쪽에도 연관해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총 8개의 타이어와 튜브 제조사가 회원사로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. 주요된 역할은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이고요. 국내 규제와 통상 관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하고 있고요. 추가적으로 저희 소비자들이 타이어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. 본인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? 일단 저는 협회 기획관리실에서 일하고 있고요. 타이어 산업 관련 동향 조사하고 연구하는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그 타이어 수입 규제 관련해서 대응하는 업무를 함께 맡고 있고요. 대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크게 2가지 맡고 있는데요. 이제 저도 있는 팀은 기획조사팀이고요. 기획조사 안에서 국제통상, 국제협력 분야 한 파트 맡고 있고, 산업정책, 그리고 선생님처럼 그때그때 일어나는 발생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좀 팔로우업하고 조사하는 그런 기획조사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. 기획조사팀 안에 제가 이제 혼자 담당을 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좀 사명감을 갖고서 업계를 위해서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신가요, 공부를? 플랜트 쪽으로 좀 진로를 생각을 하고 있으셨어요? 제가 한국해양대학교 출신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항상 기숙사 이렇게 창문 열면 바로 그 한진중공업이 있어요. 그래서 배랑 친숙하고 그런 건 있었는데 여기를 꼭 와야지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운명이 이끌어서 왔죠. 모두가 알 것 같은 그 운명이 네. 이끌어서라는 네. 단어네. 좀 이제 통상 관련된 업무를 이제 맡으시잖아요. 좀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랑도 교류를 평소에 많이 하시는지. 저는 일단 너무 좋은 게 그 통상 무역협회에서 데일리로 그 뉴스를 보내줘요. 취합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화를 딱딱 해가지고 딱 가독성 있게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를 외신 이런 거 번역해 주시기도 하고 바로바로 주니까 그 점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, 그거 이외에도 지금 통상 레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분들이 항상 레포트를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딱딱 내주시니까 그런 거 보고서 되게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. 이제 뉴스레터 작성하시는 분께서 네, 뿌듯해하실 것 감사합니다.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올해 6월에 타이어 반덤핑 제소 조사 진행건이 있었는데요. 관련해서도 저희 협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을 때 통상지원센터께서 큰 도움 주셔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.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수출 시 문제를 겪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
일단 선박류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무쇠예요.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관세적으로는 타격이 없는 편이고요. 다만 이제 관세를 제외한 비관세 장벽이라고 해서 각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. 예를 들면은 로컬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국에 들어와서 쓰려면은 자기 나라의 어느 정도 포션을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식의 규제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그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.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갑작스러운 타이어 라이센스를 도입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이 있는데요. 타이어 라이센스가 때로는 좀 터무니없는 기준을 설정하거나 말도 안 되는 규정으로 해서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좀 친환경 선박 관련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대요. 맞아요.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왜 떠오르고 있는지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지금 선박업계의 대외적인 변화 중에 한 축이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야기고요. 그와 더불어서 스마트화 이 두 가지 기조가 가장 크게 지금 변화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미국 포함해서 모든 나라 정상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환경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그 IMO라고 유엔 산하에서 국제 해사기구라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CO2 탄소 배출량을 50%로 감축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하기 위한 선박을 지금 계속 박차를 가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. 그와 더불어서 금년도 초부터 2020년도 1월 1일부로 싹스 규제라고 해서 황산화물 규제라는 게 들어온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선박 연료유에서 기름을 쓰다 보니까 황산화라는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그거를 3.5%에서 0.5%까지 낮춰서 이미 시행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선박이 친환경 선박으로 가고 있고요. 여기서 포인트는 한국이 제일 친환경 선박을 현재까지 제가 생각하기엔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. 혹시 좀 친환경적인 타이어를 개발한다든가 네. 관련된 좀 이슈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좀 방법이 있으신가요? 뭐 일단 친환경 관련해서는 저희 협회에서 하고 있는 폐타이어 공제조합 사업이 친환경의 환경 개선에 좀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뭐 타이어 제조 관련해서는 아마 좀 연구소 쪽에서 물밑에서 소재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친환경 타이어가 마케팅 포인트는 아니고요. 효율이 좋은 타이어가 저희 네. 자동차 사실 때 좀 연비 많이 보시잖아요. 네. 그 타이어 교체로도 많이 그 연비를 확보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전혀 몰랐네요. 이렇게 타이어 교체로도 연비를 확보할 수 있다. 네. 그래서 네. 그 타이어에 붙어 있는 그 에너지 소비율 등급제도라는 라벨을 잘 보시면 연비 향상도 꾀할 수 있으실 겁니다. 마지막으로 본인 협회에 바라는 점 한 가지씩. 지금 모든 전 산업 분야에서 4차 산업 붐이 일고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박에 있어서도 4차 산업화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잘 대응을 하고 선제적으로 해서 한국 조선산업이 계속 주도국으로 남고 선도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 타이어 브랜드가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해외 고급 브랜드의 신차에 장착되고 있습니다. 다만 좀 국내 소비자에게 조금 외면되는 상황이 있어서요.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우리나라 타이어 브랜드를 앞으로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